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유익하고 재미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백대마가 약간 좀 자동차 모양으로 길게 늘어서 있는 그런 모양이죠. 자, 요 돌을 공략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이 이제 화두로 집중되는 그런 모양인데요. 자, 이게 이제 좀 어느 정도 공략법이 몇 가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조심할 점은 이게 패가 나지 않도록 소중하게 다뤄서 이 백대마를 깨끗하게 잡아내는 것이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과연 이게 패도 안 나고 잡으러 가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인 게, 이 흑돌 득점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다 보니까 이 돌을 도와주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면 당연하게 백대마를 잡는 것이 불가능해지거든요. 자, 하지만 역시 고수들은 돌을 잘 버리는 사람이 고수로 이제 지칭이 되겠죠. 자, 어떻게 하면 흑이 이 돌을 잘 버려내면서 이 백돌만을 확실하게 깨끗하게 제압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다 같이 멋지게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수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감은 아무래도 요도를 따내는 것인데요. 자, 백이 여기를 단수 쳤을 때가 이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일단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감각인데요. 보시다시피 백이 알뜰살뜰하게 두 집을 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에라 모르겠다. 중간 과정에서 이 대마를 공략하러 한번 좀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퐁당 뛰어드는 한 수인데요. 일단 다른 수는 잘 안 돼 보이긴 하죠.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따내버리면 들여다보는 수를 선수로 인정해줘도 이제 나머지 한 집을 지워내는 것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백이 이제 이미 두 집이 나 있는 모양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도저히 공략이 불가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흑이 잡으러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다면 여기를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수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수예요. 이거를 잘못 뒀다라고 하면 지금은 아까 백이 두 집 나던 게 어마무시하게 집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빵 따내면서 8집이 확보가 됐죠. 시중 가는 거를 받아준다고 해도 이걸 늘었을 때 이어준다라고 하면 아까 여기 8집 났으니까요. 넉 점을 잡았으니까 9, 10, 11, 12집. 그러니까 순식간에 10집이 날아가면서 성과를 거두기도 어려운 그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분에 치우쳐가지고 이도를 잡으러 시도해 보기에는 손실이 너무 어마무시해진다는 그런 사실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석점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다면 눈물을 머금고 이 백대마를 살려주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를 이제 잘 버리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여기를 한번 좀 밀고 들어가 볼까요? 자, 밀고 들어가는 게 이제 한 번만 늦춰 받아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순간인데 당연히 이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백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둘 것이고요. 일단 이걸 따내는 것은 너무 백을 도와주는 그런 수가 되기 때문에 흑은 여기를 이제 먹여쳐 가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좀 약간 헷갈리긴 하거든요. 백도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따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흑이 이쪽을 따낼 일은 절대 없단 말이에요. 두 집을 스스로 알아서 내주는 결과이다 보니까 흑은 여기를 따내는 것이 아니고 반대쪽에서 이 백돌들을 압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변화가 생기게 돼요. 자, 일단 백이 이렇게 둘 수는 없겠죠? 백은 넉 점을 따내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가 굉장히 재미난 변화가 생겨납니다. 일단 이렇게 공략하는 거는 여기를 둬도 맛보기로 백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해도 살아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이 다른 옵션도 있는데 이렇게 돌려치기를 해서 따냈을 때 여기를 둬주면 역시 백은 두 집이 이미 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집으로 이게 좀 낫죠. 단수 쳤을 때 굳이 안 따내도 되니까요. 자, 그런데 흑이 멋진 수를 보여줍니다. 바로 가운데를 딱 치중을 가는 거예요. 이게 맛보기로 지금 살아있었어야 되는 백인데 갑자기 먹여치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따내면 되따낼 수가 있고 만약에 백이 여기서 뒤로 돌려친다?
돌려칠 시간이 없어요. 지금 환격인 줄 알았지만 흙은 이렇게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전체를 다 따내 버리는 것이죠. 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백이 이걸 아예 제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흙은 순순히 이렇게 두 집을 내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두 점으로 돌을 키워줍니다. 여길 두면 따내가지고 반복되고요. 자, 이렇게 따내면은 여길 둬가지고 한쪽 집을 지워내면서 이 백대마를 공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백이 엄청나게 너무 당연하게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흙의 어마무시한 계획이 걸려들었습니다. 미끼를 그대로 물었다는 표현이 맞겠는데요. 그렇죠. 이것을 잡은 것이 지금 굉장히 큰 실수가 됐던 거예요. 백은 몇 점을 우선 따내주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자, 일단 여길 따내는 거는 백이 요 자리나 요 자리를 두면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흙은 일단 마찬가지로 이 백대마를 잡으러 가려면 여기를 일단 붙이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맛보기로 보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릅니다. 따내는 수를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자충의 늪으로 자기를 몰아넣는 게 아니고요. 자, 백은 따내는 거 이전에 이 집을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한격은 나오지만 이렇게 따내주는 게 아니에요. 백은 그대로 뒤로 돌려차기를 해주면 따낼 수 있는데 먹여쳐서 이번에는 지금 자충의 늪에 백이 빠져 있지가 않죠. 완벽하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흙이 오히려 큰 집으로 손실을 입고 이 백대마를 살려주게 됩니다. 자, 잡으러 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한 번 잘못 잡으러 갔다가 집으로 어마무시한 손실을 입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역시 이게 지금 함부로 사석작전이라는 거를 흉내냈다가는 정말 흙이 큰 코 다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도 백이 집이 무지하게 많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됐을 때 아까는 여기가 뭐 제가 10집, 12집이 났다고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흙이 돌을 따낸 게 없기 때문에 8집이 고스란히 났고 흙이 돌도 못 따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둬가지고 먹여친 거는 그냥 메꾼 거랑 똑같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뭐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11집이 났는데 백이 흙이 따낸 것까지 합치면은 12집이 났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거의. 네, 일단 백이 11집을 내고 산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따냈을 때 백이 두 집을 냈는데 흙이 한 점을 따냈기 때문에 백이 한 집 난 거랑 같은 결과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10집 손해가 됩니다. 자, 지금 이게 잡으러 가기 무서워가지고 못 잡으러 갈 것 같은 그런 모양인데 그러면 또 다른 길을 가봐야죠. 요렇게 한번 바깥쪽에서 영태공처럼 기회를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백이 넓혀가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순간 뭐 이거는 여길 두면 따내 가지고 딱 봐도 삼궁에 걸려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백은 일단은 이게 속점을 제압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좁혀가는 것도 있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패가 좀 유리한 패가 흙한테 나긴 하지만 흙이 그 패를 안 받아들이는 게 있죠. 여길 두고 이쪽을 뒀을 때 놀랍게도 이거는 흙이 단수를 치고 도도 잡으러 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 7번이 정말 중요한 맥점인데 놀랍게도 이거는 흙이 손을 빼도 백이 잡혀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거에 대한 그 똑같은 환격의 늪에 백이 빠지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 그냥 잡아도 기쁠까 말까인데 한 수를 다른 데 두고 잡았으면 이거는 뭐 정말 횡재했죠, 횡재. 자, 그래서 지금은 백이 일단은 이곳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얼핏 보면은 양쪽에 두 집이 마련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잇는 게 좋아가지고 이 안쪽에서 백이 흙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이렇게 돼도 안 되고 한 점을 따내도 별로 그다지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흙이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된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여길 먹여쳐 가지고 일단 따냈을 때 단수를 쳐서 버티겠다는 얘기예요. 이으면은 따내면 그만이고 백이 석점을 따내면은 이 단수를 쳤을 때 결국은 백이 이쪽을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백으로서는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간에 패는 흑한테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서 조금 수순을 비틀어서 먼저 따내면 어떨까 싶은데 마찬가지로 여기를 두면 이걸 이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이을 수 있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한 점 따내고 흙이 단수 칠 때 다시 한번 패라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됐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은 흙이 나름대로 이게 머리를 많이 굴려가지고 패라는 성과를 걷어낸 모습인데요. 자, 뭔가 좀 아쉬워요. 요 정도 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뭐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이 안 될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뭐 될 리가 없는 수이고 가운데를 퐁당 뛰어들면 어떨까?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백이 이제 이 한 점을 잡고 있을 시간적 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백은 무조건 석점을 때리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한번 싹 먹여쳐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백은 군말 없이 따냅니다. 왜냐? 먹여치면 여기서 따내준다라고 하면은 흙의 함정이 다 있었거든요. 양쪽을 맛보기로 다시 백대마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백은 마지막 순간에 손가락을 휘저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길 먹여치는 거는 따내는 것이 맞죠. 그쵸? 이것 따내면 큰일 납니다. 단수 쳐가지고 말 그대로 맛보기의 계략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백이 적재적소에 이 두 점을 따내주고 여기를 먹여쳤을 때 이것도 여기를 따내면은 큰일 나요. 이게 그러니까 독사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따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 순간에 따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어주는 수가 있다는 거죠. 흙이 지금 뭔가 여기 집을 지어내는 것이 포인트였는데 그것을 못하게 지금 백이 잘 가로막았죠. 자,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집으로 손실을 본 흙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답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고수는 뭐다? 돌을 잘 버리는 사람이 고수다. 먼저 여기를 딱 먹여쳐 줍니다. 자, 일단 백이 석점을 잡으러 갈 시간은 없어요. 바로 잡히죠. 백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걸 연결하냐 따내냐인데 연결하는 거는 너무 쉽게 안 되는 게 단수를 치고 나서 이렇게 따내도 되고 여길 막아도 자충에 걸리고요. 심지어는 수순을 바꿔서 여기부터 두더라도 백이 여길 두면 따내버리고 삼궁이 나올 것이고 백이 반대쪽을 따내더라도 여길 쑥 들어가면 자충의 늪으로 백을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이 한 점을 따내는 한 수인데요. 자, 마지막 순간이 왔죠. 요것을 먼저 둬주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이런 상상을 하고 있었을 흙인데 다시 한번 백이 단수를 쳐가지고 이것은 패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선패이긴 하지만 백한테 다른 곳을 빠방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안쪽짜리 정답이 되겠죠. 50점짜리 정답은 아쉽지만 실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먹여치는 거. 돌을 잘 버렸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잘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쪽을 딱 파고드는 겁니다. 자, 백이 단수 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앞서 보셨던 거에서 뭔가 수순이 달라지니까 정확하게 백한테 기회를 안 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따낼 수밖에 없는데 그때 치중 한 방. 자, 자충의 늪으로 백을 몰아세우면서 백대마를 멋지게 함락시킬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어떤가요? 백이 중간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뒀을 때도 괜히 한번 이런 데 젖힐 때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데 한번 잘못 끌어 들어가면은 지금 어쨌든 백이 좀 불리한 패이긴 하지만 이것은 패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둬서 백이 불리한 패라는 것은 따내고 나면 흙이 다른 데를 둬도 아직까지 해소가 되진 않습니다. 백이 패를 한번 더 이겨내야지 되는 그런 패이긴 하거든요. 흙이 유리한 패이긴 하나 굳이 뭐 이런 거를 내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괜히 눈속임 할 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반대쪽을 따내면서 지금 여기는 어차피 옥집이기 때문에 백이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야, 이거를 잡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모양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석점이 위험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수읽기는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수읽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이쪽을 읽었을 때 이거는 사실 이감도 아니고 좀 나중에 생각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백이 이제 요쪽을 따내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걸 두면은 여기서 이제 포기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정태공과 같은 그런 묘수였는데요. 자, 이것이 나름대로 좋은 수이긴 하고 사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패라는 성과를 얻어냈긴 했는데 어쨌든 50 점짜리 정답이라는 게 좀 많이 아쉬웠죠.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나면 '나는 돌을 버리는 사람의 버리는 자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다.' 한 번 버려 주고 두 번 버려 주고 돌을 5개를 내버린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붙여 가지고 무려 돌을 7개를 갖다 버린 다음에 100 대마를 잡을 수 있는 아주 기똥찬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정말 돌을 버리는 자가 고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멋진 문제였는데요. 바둑판을 즐겁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